한 주의 첫 거래일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텐데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AI 시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투자의 핵심은 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엔비디아가 될 텐데, 블랙웰, 우리는 1년치 완판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AI가 참 강력한 수요를 지니고 있다. 한 번 더 시사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먼저 따져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랠리를 네. 보이다가, 지난 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쇼크가 났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성장률이 꺾인 부분이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컸고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블랙웰이라는 이제 차세대 제품 출시 지연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쯤에는 블랙웰 제품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설계 결함, 이 이슈가 됐었고,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준 건데요. 그게 빨리 극복이 됐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블랙웰이 이제 12월치 일단 완판이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GB200 네. 서버를 받은 걸 이제 공개를 했고요. 오픈 AI도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들이 불식이 되면서 엔비디아와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 친구들이라고 하는 글로벌 주식들이 네. 국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러한 또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다 보니 자신하다 보니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또 글로벌 대기업들 위주로 또 웃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겨울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계 IB들이 많이 꺼내놓기도 했었는데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업황 침체 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 덮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네. 요즘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네. 문제인데요. 반도체 수요도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서버 클라우드 쪽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 같은 내구 소비재들이 있는데 서버 쪽은 계속 좋습니다. 그 서버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인 네. AI 서버 쪽만 좋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좋습니다. 서버 그쪽 수요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구 소비재인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이 생각보다 수요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버 클라우드 쪽의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네. 이제 내구 소비재 쪽 비중이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최근에 이렇게 IT 투톱이 또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수요의 양극화가 중요하다. 특히나 AI 서버는 여전히 강력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스마트폰과 PC 쪽 좀 약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AMD 쪽에서도 새로운 칩을 또 공개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이제 경쟁 구도를 떠올리게 될 수 있는데 블랙웰 대비한 경쟁력, 좀 파급력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주가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4% 빠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건 이제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MI300X 시리즈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호퍼에 대항해서 나오는 칩이고요. 지금 호퍼가 H100에서 H200 칩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똑같은 아키텍처에서 좀 더 개선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H200을 타깃으로 해서 AMD가 MI325X라는 칩을 공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랙웰에 대항해서 350X라는 칩을 이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수요는 대부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대부분 집중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AMD도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라는 부분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AMD의 주가 흐름만 봐도요. 그래도 AMD와 또 삼성전자가 협업을 하다 보니 차세대 AI 칩의 출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HBM 쪽에 있어서 발목 잡힌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혹시나 성적이 부진한 좀 파운드리 쪽, 적자는 못 벗어나고 있지만 이번 이슈가 여기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행사에서 저도 되게 주목해서 본 부분이요. 네. 지난 6개월 전 행사에서는 멀티 파운드리에 대한 네. 힌트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지금
어떻게 보면 횡포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량도 제때 못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계속해서 파운드리 가격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멀티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지난 6개월 전에 이 이슈였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쓸 계획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기대감이 좀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좀 올라가야 될지, 일단은 오늘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현재도 나름 2%대 강세 보이면서 그래도 6만 원은 확실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5만 전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6만 원 안착 여부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여전히 반등에 대한 모멘텀 기댈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는 걸까요? 네, 결국 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고요. 전영현 부회장 체제 들어와서 네. 지금 두드러지는 모양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 LSI 쪽이나 이제 파운드리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런 쪽은 조금 힘을 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그런 그 전진 배치를 하면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전영현 부회장의 성과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결국 HBM의 경쟁력을 얼마나 삼성이 SK 하이닉스한테 따라잡을 수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HBM4라는 저는 아이템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네. 있는데요. HBM4부터는 뭔가 삼성이 그래도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HBM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잘 가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도 HBM 관련해서는 확고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한편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독과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HBM 독점은 깨졌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진입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독점은 깨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진입한 거하고 삼성전자가 진입하는 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캐파 자체가 SK 하이닉스 비교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용량이 적은데요. HBM 캐파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한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주가적으로 부정적인 이슈였는데, 그게 이미 그 우려들이 선반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3분기 내에 콜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그러면 HBM 쪽에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경쟁 우위가 또 한번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마이크론은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쇼크를 냈고, 아마 SK하이닉스는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네. HBM의 유무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HBM이 가장 중요한 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결국에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쪽의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유리기판 쪽 강합니다. SKC가 관련한 리포트 몇 개 나온 것도 있고, 뭐 피롭틱스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나고 있긴 한데, 이외에도 사실 온디바이스 AI, 뭐 전력 인프라 같은 쪽들 여전히 시세가 나고 있어요. 결국 AI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다음 주도주는 어디서 좀 찾고 계세요? 일단 이제 미국하고 국내 시장이 좀 다를 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랠리를 지속해온 거는 결국 AI 반도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이번 랠리를 주도했다고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AI가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사이클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었는데요. 애플의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를 위해서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이제 윈도우 기반의 AI, 이제 AI PC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결국 온디바이스 AI는 올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쪽이 주도주가 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AI 가속기 쪽에 이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막대하게 지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약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I 관련주는 여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워낙에 종목이 많습니다. 압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계시는 좀 수혜주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네.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턴어라운드 논리로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연말 랠리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밑에 소부장 밸류체인까지 뭔가 낙수 효과가 일어나려면 네. 국내 수급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자체가 워낙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는 좀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해결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소부장주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측면에서 남아 있는 건 결국 유리 기판입니다. 글라스코어 기판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쪽이 결국은 가는 방향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AI 가속기 자체가 계속해서 칩 따위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PCB라든지 인터포저 면적을 계속해서 키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노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미세 선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 글라스코어 기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글라스코어 기판 관련주들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이쪽으로 신규 사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 밸류체인이 좀 탄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래스코어 기판을 기반으로 이제 기존의 구리를 기반으로 통신하던 것들, 칩과 칩 간의 통신,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이 구리 기반에서 이제 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로 실리콘 포토닉스 뭐 이런 쪽도 뭐 당분간 좀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주목해 봐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국내 투톱을 가장 봐야 되고 그리고 소부장 밸류체인 단까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수급 상황이 좀 제대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 기판도 꾸준히 봐야 하는 테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결국 오늘은 또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